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배상받는 길은 요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절차 소식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추가 보복 조치 및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전범 기업들은 배상 관련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왔는데 국내 법원이 결국 소송 서류들을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 죽음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 압류 명령 결정 정본과 국내 송달 장소 영수인 신고 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수령해 가라는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공시 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 송달 기간은 8월 4일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의 압류 관련 서류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공시 송달 기간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 법원은 압류돼 있는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죠. 현금화 명령 결정 전에는 채무자를 신문하는 게 원칙이라 법원이 신문서를 일본 제철에 보낸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엔 신문 없이 현금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본 기업이어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법원 직권으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신문서에 대해서도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린 후 현금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화 결정이 내려지면 주식을 사려는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외 6명은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에 근거해 일본 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P&R에 9억 7,397만원어치의 주식 등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일본 제철의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의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의 신문서를 보냈지만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서류를 곧바로 재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도착한 뒤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본 개인이나 기업이 피고가 된 미사재판 관련 서류를 일본 외무성이 우선 접수한 뒤 당사자에게 전달해왔는데 조약 제13조 송달 예행이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판결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평균 현금화 기간이 3개월 정도인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비해 오랜 기간을 기다렸고 피해자 대부분이 90살 안팎의 고령의 상태란 점이 공시 송달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쓰비시 중공업 등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다른 사건들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집행 관련 서류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국내 법원들이 잇따라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되자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된 데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언제든지 보복을 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7월 초에 보복 조치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두 번째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매각 명령이 연내에, 예를 들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일본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미 지금 일본 전범 기업들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 공시 송달이 8월 초에 끝나게 되면 그 전후에서 일본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경제 보복 조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 내의 한국 기업들의 자산 압류라든지 아니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더 높이는 것, 또는 추가적인 개별 허가제로 돌려서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불안정성 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대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복 리스트가 10개는 넘는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일 관계 파국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일본은 2-3년 전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서 약 100개 정도에 이르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규제 조치를 준비해왔습니다. 현재는 이 가운데 3개만 쓴 것이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쓸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대기업은 잘 극복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본의 공작 기기를 대부분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나사나 볼트 하나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업의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가중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생각보다 일본의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령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재산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 자신의 권한, 이를테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긴다든지 라는 부분에선 WTO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루트가 존재하는데, 현재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20%대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외부의 적을 이용한 내부 결색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갈수록 하열되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 소식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은 또 지는 거야? 또? 아베 울면서 아쉬워하는 것 같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들 일본인은 한국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억울하다 정말.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금화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이 뜻을 알까? 정말로 현금화되면 일본은 이에 대한 조치를 또 가할 테니 또한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걱정이에요. 방긋. 중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기업 자산을 압류 현금화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인 것이 옆 나라. 짐승이고 사람으로서 도덕도 없다. 그리고 전범기업이란? 전승국 연합국에서도 일본을 전범국이라 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불리지 않는다. 전쟁에 가담한 조선인이 전쟁 피해자 행세로 멋대로 전범기업으로 정했다. 이것은 짐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지능은 있는가? 절차 따위 아무래도 좋으니까 현금화하라. 결국 국제법 위반. 반사회적 국가로 전락한 한국. 한국에게 교섭하는 방법을 누군가 가르쳐줘라. 위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그 중국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국제법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국제사회적 한국. 이제 겨우 단교하고 다케시마 탈환을 할 수 있으면 좋다. 방식이 북한과 중동과 동일. 웃겼다. 매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 자체가 사기 국가. 여전히 일본 기업이 피해받고 있는데 아베짱은 관망만 하네? 부당하게 압류된 시점에서 손절할 거야? 국가에 의한 민간 기업 수탈. 놀랍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벌은 무거운 거야. 일본 정부는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요? 그러나 원래는 이라고 하면 한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무관심해온 일본 탓이잖아.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었잖아요. 단락으로 보복 따위 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해. 일본의 자업자득 같은 상황잖아. 아베는 확실히 보복 제재해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전범 기업이라고 아직까지 말하고 있다니. 야, 한일 관계는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까?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 저쪽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